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다녀온 답사 지역은 수락산으로, 수락산은 남쪽의 도솔봉에서 수락산 정상인 주봉을 지나 북쪽의 도정봉으로 이어진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산세를 가진 볼거리가 많은 바위산이고요. 많은 계곡과 능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등산로들도 많습니다. 수락산의 서쪽으로는 서울시 노원구가, 동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위치해 있고요. 북쪽으로는 의정부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의 남쪽에는 오늘 사전답사의 들머리인 덕릉마을과 덕릉고개가 있는 덕릉로를 경계로 불암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답사길은 수락산 남동쪽의 덕릉마을을 들머리로 잡았고요. 덕릉마을은 서울의 노원구 상계동의 당고개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을 동서로 연결하는 덕릉로의 덕릉고개 동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락산 사전답사에 앞서 잠시 덕릉마을에서 덕릉고개 방향으로 약 300~400여 미터 위쪽에 위치한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의 아버지 묘인 덕흥대원군 묘를 찾아보았고요. 다시 덕릉마을로 내려와 덕릉마을을 지나 수락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천년고찰 흥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흥국사를 지나 수락산 남쪽의 최고봉인 도솔봉에 올라 수락산 및 주변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였고요. 도솔봉에서 내려와 수락산의 최고봉인 주봉으로 이동하면서 수락산의 대표적인 바위들인 치마바위,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등을 차례로 감상하고 이름 없는 멋진 전망 바위들에 올라 수락산의 멋진 모습을 감상하며 철모바위 앞 산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모바위 앞 산거리에서 잠시 깔딱고개 쪽으로 내려가 배낭바위와 독수리바위를 살펴보고 철모바위 앞 산거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철모바위를 지나 수락산의 최고봉인 수락산 주봉에 올라 수락산과 주변의 경치를 감상한 다음 수락산 최고봉인 수락산 주봉을 내려와 도정봉으로 가기 위해 수락산의 대표적인 명물바위인 기차바위의 홈통을 통해 내려갔고요. 기차바위를 지나 도정봉 능선을 따라 도정봉으로 이동하면서 가끔씩 수락산 주봉 쪽을 뒤돌아보며 수락산의 북쪽 최고봉인 도정봉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정봉 정상에 올라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고 긴 데크길을 내려갔고요. 수락산의 북쪽 끝봉우리인 동막봉 서쪽 능선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북한산과 도봉산의 일모를 감상하며 수락산의 남쪽에서 수락산의 북쪽에 이르는 수락산 남북 종주산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덕릉마을로 오는 교통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에서 나와 횡단보도 건너편의 덕릉고개 방향 버스 정류장에서 10-5번 버스나 85번 버스를 타시면 덕릉고개를 넘어 덕릉고개에서 한 정거장만 더 내려오시면 덕릉마을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덕릉고개 쪽으로 바라본 덕릉마을 입구의 모습입니다. 덕릉고개로 올라가는 덕릉로의 왼쪽과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덕릉로의 오른쪽으로 덕릉마을과 흥국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의 오른쪽에는 덕릉마을 표지석과 흥국사 표지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락산 사전답사에 앞서 덕능고개의 지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흥대원군의 묘는 덕능마을 입구에서 덕능고개 방향으로 덕능로를 따라 약 300~400여 미터 위쪽으로 올라가면 덕능로의 오른쪽으로 덕흥대원군묘 진입로 안내판이 보입니다. 진입로의 흙길을 따라 들어가시면 앞쪽으로 커다란 비석이 보이고요. 비석에 도착하기 전에 진입로의 흙길 왼쪽으로 계단길이 보입니다. 계단길로 올라가시면 덕흥대원군의 묘로 곧바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흙길로 계속 가시면 멀리서 보였던 비석인 선조의 첫 번째 형이자 덕흥대원군의 장자인 하원군 신도비를 살펴보고 하원군 묘를 지나 덕흥대원군 묘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덕흥대원군의 묘 입구에는 덕흥대원군 묘 안내판과 덕흥대원군 묘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덕흥대원군 묘의 안내판이고요. 덕흥대원군 묘의 표지석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선조의 큰형이자 덕흥대원군의 장자인 하원군 부부의 묘가 나오고요. 하원군 부부의 묘 왼쪽과 오른쪽에는 문인석 한 쌍이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의 문인석 뒤쪽으로는 덕능마을이 보이고요. 오른쪽의 문인석 뒤쪽으로는 불암산 줄기가 보입니다. 하원군 부부묘의 뒤쪽으로는 덕흥대원군의 신도비와 덕흥대원군 부부의 묘가 보입니다. 하원군 부부의 묘에 세워져 있는 문인석의 모습입니다. 하원군 부부 묘를 지나 덕흥대원군 부부의 묘로 올라가는 중간에 덕흥대원군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덕흥대원군 신도비의 비석 받침돌은 커다란 거북이의 모습입니다. 덕흥대원군 신도비를 지나 덕흥대원군 부부의 묘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흥대원군의 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덕흥대원군 신도비와 하원군 부부의 묘가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불암산의 산줄기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요. 덕흥대원군 부부의 묘 오른쪽과 왼쪽에는 왕릉에나 세울 수 있다는 무인석 한 쌍이 세워져 있습니다. 덕흥대원군 부부의 묘에 세워져 있는 무인석의 모습입니다. 덕흥대원군의 묘에서 내려와 덕능마을 입구로 다시 내려왔고요. 덕능마을로 들어가 덕흥대원군의 제시를 살펴보고 덕능마을 안쪽의 수락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수락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천년고찰 흥국사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흥대원군과 덕능고개에 얽힌 이야기는 흥국사까지 살펴보고 수락산의 도솔봉으로 올라가면서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능마을로 들어가겠습니다. 덕능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덕능골이라는 표지석이 길 오른쪽에 보이고요. 길 왼쪽에 넓은 한옥집이 보이는데 이곳이 덕흥대원군의 제실 겸 종친의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덕능마을을 지나 마을 안쪽 위쪽의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면 흥국사 일주문이 나오고요. 일주문을 지나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앞쪽으로 사리탑과 비석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서기 599년에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만드신 신라의 고성 원광법사가 창건했다는 흥국사가 나옵니다. 흥국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흥국사 대방 건물이고요. 대방의 흥국사 현판은 흥선대원군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대방 옆에 세워져 있는 흥국사 대방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흥국사의 주요 건물들은 대방의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대방을 지나 대방의 뒤쪽으로 가면 영산전 건물이 나옵니다. 영산전의 오른쪽으로는 대웅전인 대웅보전 건물이 보입니다. 영산전과 대웅보전 아래쪽에는 흥국사 연혁과 대웅보전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흥국사 영산전의 모습입니다. 흥국사 대웅보전의 모습이고요. 대웅보전의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약사열애를 모신 만월보전이 있습니다. 만월보전의 위쪽에는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닮은 석탑이 있고요. 석탑에서는 흥국사 가람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나한전 건물이 있고요. 나한전의 앞쪽으로는 범종과 법고 그리고 목어가 있는 범종각이 위치해 있습니다. 덕절이라고도 불리는 흥국사는 서기 599년 신라의 원광법사가 처음 창건하였을 당시에는 수락사라 불리었다고 하고요. 선조가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왕실의 원찰인 흥덕사로 개칭을 하였다가 인조 때에 다시 흥국사로 개칭을 하였다고 합니다. 흥국사의 만월보전에 모셔진 약사열애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이성계의 따님이 아버지 이성계가 병이 들자 서울 정릉동의 봉국사에 약사부를 모시고 기도를 드리자 이성계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후 민간에 약사부의 영험함이 널리 알려져 약사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자 몸이 피곤했던 스님 한 분이 부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고 불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수락산 도솔봉으로 올라가시려면 흥국사 영산전 왼쪽의 돌계단길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돌계단길로 올라가시면 공식적인 이름은 모르겠지만 천불전 같은 곳이 나옵니다. 스님의 불평이 있은 이후 어느 날 부처님이 후련히 사라져 스님들이 놀라 찾아보니 어느 시냇가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발견하고 다시 모시려고 하니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들은 부처님이 다른 절로 가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인근의 절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흥국사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제서야 부처님이 움직여 지금의 남양주 흥국사 만월보전에 모셔졌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흥국사 천불전의 모습입니다. 흥국사 천불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수락산 정상 2.8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락산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도솔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수락산 정상 2.8km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 비탈길 약 200여 미터를 올라가면 왼쪽으로 철책과 철문이 나오고요. 철문 앞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에는 흥국사 0.3km, 도솔봉 1.3km, 수락산 정상
2.56km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철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군부대 철제 옆쪽 길을 따라 덕능고개로 내려갈 수 있고요. 덕능고개를 지나 불암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군부대 철책문 앞 이정표에서 도솔봉 방향으로 능선길을 따라 약 300여 미터를 이동하시면 능선길 왼쪽에 흥국사 0.6km와 수락산 정상 2.3km를 표기한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정표에서 침목계단길이 설치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벤치가 설치된 쉼터가 나오고요. 이곳이 순화군 고개로 내려가는 갈림길 삼거리입니다. 벤치가 설치된 쉼터의 위쪽에도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정상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벤치를 지나자마자 침목계단길 왼쪽의 흙길과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락산 정상이 2.3km, 흥국사가 0.6km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쉼터 아래쪽 이정표를 지나 능선길을 계속 걸으면 소나무 숲길도 지나가고요. 능선길의 중간에 덕능고개 1.4km와 도솔봉 1.3km를 표기한 이정표도 지나갑니다. 도솔봉 1.3km를 표기한 이정표 바로 위쪽에는 높다란 송전탑이 있고요. 높다란 송전탑을 지나면 송전탑 바로 위쪽에 와이어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능길이 이어집니다. 와이어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능길을 오르며 수락산 남쪽의 최고봉인 도솔봉 아래쪽까지 이동하면서 덕능고개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능고개는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원군이란 왕의 생부를 이르는 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모두 4분의 대원군이 계셨고요. 덕흥대원군이 대원군의 시초입니다. 이후에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대원군과 철종의 아버지인 전개대원군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이들 중 덕흥대원군, 정원대원군, 전개대원군 3분은 사후에 대원군으로 추존이 되었고요. 흥선대원군은 살아서 대원군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원군이라는 말은 적장자나 적장손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선조는 직계가 아닌 방계에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임금입니다. 직계가 아닌 방계 출신의 선조가 조선 제14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왕실에 더 이상 왕의 후사를 이을 적장자나 적장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복형인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을 중종반정으로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가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종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아들이고요. 중종에게는 3분의 왕비와 여러 명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인 단경왕후 신씨는 중전에 책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적인 이유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고요. 중종의 두 번째 왕비이자 첫 번째 계비인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이 조선 제12대 왕인 인종으로 즉위를 하였으나 인종은 왕위에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중종의 3번째 왕비이자 두 번째 계비인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자 인종의 이복 동생인 명종이 조선 제13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명종 때까지는 직계에 의한 왕통이 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명종의 후계자였던 순회세자가 1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조선 왕실에는 더 이상 왕통을 이을 적장자나 적장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명종은 왕실의 조카들 중에서 후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선택받은 분이 중종과 중종의 후궁인 창비난치 사이에서 태어난 중종의 7번째 아들인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었습니다. 덕흥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이 여러 왕손들 가운데서 명종의 총애를 받고 명종의 선택을 받은 일화는 이렇습니다. 여러 왕손들 가운데서 자신의 후계자를 찾고 있었던 명종이 하루는 왕손들을 교육하다가 너희들의 머리가 큰가 작은가를 알아보려고 하니 익선관을 써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손들과는 달리 나이가 가장 어린 하성군은 두 손으로 익선관을 받아들고는 쓰지 않고 어전에 도로 갖다 놓으며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하성군의 말을 들은 명종은 기특하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왕위를 전해줄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은 명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으로 즉위를 하였고요. 이분이 바로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 임금입니다. 수락산 남쪽의 최고봉인 도솔봉 아래 이정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가셔야 도솔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덕릉 고개에 얽힌 이야기는 기차 바위를 지나서 도정봉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솔봉 아래 이정표에서 도솔봉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바로 위쪽에는 수락산의 주봉 남쪽 능선이 훤히 보이는 멋진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전망바위의 바로 앞쪽 정상으로는 수락산의 명물바위인 하강바위가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개울골 능선에서 올라오는 매월정 봉우리가 보입니다. 수락산 주능선의 오른쪽으로는 청학리에서 시작하는 향로봉 능선의 향로봉과 영락대가 조망이 됩니다. 전망바위를 지나 능선길을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솔봉 바위 아래쪽에 도착을 합니다. 도솔봉 아래쪽의 바위에서 위쪽으로 올라와 도솔봉 정상석이 세워져 있는 도솔봉 바위 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수락산 도솔봉 540m를 표기한 도솔봉 정상석이 세워져 있는 도솔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솔봉 정상에서 바라본 수락산의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치마바위, 하강바위, 철모바위, 배낭바위 등의 바위들이 보이고요. 수락산 주능선의 왼쪽 개울골 능선의 뒤쪽으로는 멀리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이 보입니다. 바로 왼쪽으로는 진짜 도솔봉 정상이 보입니다. 수락산 주능선의 오른쪽 아래로는 향로봉 능선의 향로봉과 영락대가 보입니다. 도솔봉 정상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도솔봉에서 내려와 도솔봉 아래 이정표 앞에 다시 도착을 하였고요. 수락산 정상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도솔봉 아래 이정표를 지나 수락산 정상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도솔봉기점 삼거리가 나오고요. 삼거리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에는 왼쪽으로 수락산역이 3.1km, 오른쪽으로 수락산 정상이 1.0km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솔봉기점 이정표에서 수락산 정상 방향으로 약 100여 미터를 이동하시면 안부 삼거리가 나오고요. 안부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새광장을 지나 수락골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앞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수락산 정상으로 가는 능선길입니다. 수락산 정상이 0.9km의 거리입니다. 안부 삼거리에서 수락산 정상 방향으로 약 100여 미터를 올라가면 치마바위가 나오고요. 치마바위로 올라가기에 바로 전에 사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바위들이 등장하고요. 바위 앞는 길에 계단길들이 이어집니다. 바위 앞능을 지나고 계단길을 올라서면 앞쪽으로 널찍한 바위가 나타나는데 이곳이 치마바위 아래쪽입니다. 바위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올라가시기도 하지만 등산로가 치마바위 오른쪽 아래쪽으로 있으니 등산로를 이용하셔도 치마바위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치마바위 오른쪽 아래쪽의 바위틈 사이길을 통과하시면 등산로의 오른쪽에 사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 앞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치마바위를 오르지 않고 수락산 정상으로 갈 수 있고요. 오른쪽 길로 내려가시면 청학내의 수락산 공영주차장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치마바위는 왼쪽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치마바위 오른쪽 아래쪽에서 치마바위로 올라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좁은 바위 틈 사이로 바위 계단길이 있고요. 바위 계단길의 왼쪽이 치마바위입니다. 좁은 바위 틈 사이의 바위 계단길을 통과해 왼쪽으로 오시면 치마바위 정상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마바위는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어 치마바위를 내려다보시면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고요. 치마바위 정상에서 앞쪽으로 보시면 도솔봉이 보이고요. 도솔봉의 뒤쪽으로는 불암산이 조망이 됩니다. 치마바위는 도솔봉 방향에서 보아야 제대로 보이고요. 저렇게 생겨서 치마바위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도솔봉에서 바라본 치마바위의 모습입니다. 치마바위를 지나면 다음은 하강바위가 나옵니다. 하강바위의 아래쪽에서 하강바위 아래쪽까지 와이어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는 길이 이어집니다. 하강바위의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하강바위의 모습입니다. 하강바위의 아래쪽에서 하강바위의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의 모습입니다. 수락산 하강바위의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하강바위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락산 조망 안내도입니다. 수락산 하강바위 아래쪽에서 둘러본 경치입니다. 왼쪽으로 도솔봉이 보이고요. 앞쪽 멀리로는 북한산의 모습이 조망이 됩니다.
오른쪽으로는 다음에 가볼 코끼리 바위가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FX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같이 보이는 하강 바위의 모습이 올려다 보입니다. 다시 도솔봉의 모습입니다. 하강 바위를 지나 코끼리 바위로 이동하겠습니다. 하강 바위를 지나 코끼리 바위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코끼리 바위 왼쪽으로 수락산 남쪽 준흥선의 전망대 바위와 철모 바위, 배낭 바위 등의 바위들이 보이고요. 바로 앞쪽 위쪽으로는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 코끼리 바위가 보입니다. 코끼리 바위의 오른쪽으로는 지나온 하강 바위가 보입니다.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 코끼리 바위 아래쪽에서 하강 바위, 코끼리 바위, 수락산 남쪽 준흥선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코끼리가 보이는 전망 바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보이는 코끼리 바위 앞쪽의 전망 바위에 올라왔습니다. 코끼리가 보이는 코끼리 바위 앞쪽의 전망 바위에서 둘러본 경치입니다. 코끼리가 보이는 코끼리 바위의 모습입니다. 코끼리 바위의 오른쪽으로는 하강 바위가 보이는데 하강 바위의 명칭은 암벽 등반을 하시는 산악인들이 자위를 타고 하강 훈련을 많이 하는 바위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강 바위의 오른쪽으로는 도솔봉이 보이고요. 도솔봉 뒤쪽 너머로는 불암산이 조망이 됩니다. 불암산 오른쪽 뒤쪽으로는 잠실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도솔봉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더 돌려보면 저 멀리 북한산의 모습과 도봉산, 사패산으로 이어진 불수사 도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상의 도봉산 앞쪽에 보이는 봉우리는 개울골 능선의 매월정이 있는 봉우리이고요. 깔딱고개를 지나 수락산 준흥선으로 이어집니다. 코끼리가 보이는 전망바위 위에서 바라본 코끼리 바위 위쪽의 코끼리의 모습입니다. 코끼리 바위 오른쪽으로 보이는 하강 바위의 모습입니다. 개울골 능선 위쪽의 매월정의 모습입니다. 개울골 능선에 있는 매월정의 자료 영상입니다. 수락산의 산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매월정의 바로 아래쪽의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수락산과 불암산, 서울시내, 북한산, 도봉산 모습의 자료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수락산의 정상인 주봉, 배낭바위, 코끼리바위, 도솔봉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늘어선 수락산의 모습이 보이고요. 수락산 남쪽의 최고봉엔 도솔봉 남쪽으로 이어진 불암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불암산의 모습입니다. 불암산의 오른쪽으로는 노원구, 중랑구의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멀리 롯데타워와 관악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시선을 남쪽에서 서쪽으로 돌려보면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너머로는 북한산의 웅장한 모습이, 의정부 시내 너머로는 도봉산과 사패산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보입니다. 코끼리가 보이는 전망바위에서 내려와 코끼리바위를 지나 주봉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코끼리 바위 아래쪽으로 난 데크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코끼리 바위 아래쪽으로 난 데크 계단길을 지나면 침목 계단길과 돌 계단길로 이루어진 능선길이 이어지고요. 능선길을 오르시다가 능선길의 왼쪽 위쪽으로 올려다 보시면 거대한 바위지대가 보이는데요. 이 거대한 바위지역 위쪽에는 독자적인 이름은 얻지 못하였지만 전망이 아주 훌륭한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전망바위로 올라가는 능선길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늘이라 겨울철에는 항상 얼음이 얼어 있으니 주의해서 올라가십시오. 코끼리 바위 위쪽의 전망바위 위쪽에 도착하였습니다. 전망바위 정상에 올라서면 앞쪽 아래쪽으로 내원암이 있는 청학리 계곡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향로봉 능선의 향로봉과 향로봉 왼쪽으로 영락대가 보입니다. 향로봉 능선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돌려보면 태극기가 휘날리는 수락산 정상인 주봉과 철모바위, 배낭바위가 차례로 조망이 됩니다. 전망바위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수락산 주능선 방향으로 배낭바위, 철모바위, 수락산 정상인 주봉이 차례로 보이고요. 주봉의 오른쪽 아래로는 향로봉 능선의 영락대와 향로봉이 보입니다. 향로봉의 오른쪽 아래쪽은 옥류, 은류, 금류 폭포와 내원암이 있는 청학리 계곡이고요. 청학리 계곡의 오른쪽 위쪽으로는 지나온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도솔봉과 도솔봉 뒤쪽으로 불암산이 보입니다. 불암산에서 오른쪽으로 더 돌아보면 저 멀리 북한산의 모습이 보이고요. 북한산의 오른쪽으로는 도봉산이 있으나 소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수락산 주능선의 배낭바위, 철모바위, 수락산 주봉이 보입니다. 전망바위를 지나 철모바위로 올라가면서 소나무가 아름다운 또 다른 이름 없는 전망바위 위에서 바라본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이름 없는 전망바위의 모습입니다. 이름 없는 전망바위 위에는 다른 산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는 전망바위를 지나 배낭바위와 철모바위가 올려다 보이는 철모바위 아래쪽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철모바위로 올라가는 길은 철모바위의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있는데요. 와이어 로프가 설치된 왼쪽 길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철모바위 앞 삼거리에 도착을 하였고요. 철모바위의 모습입니다. 철모바위 왼쪽 아래쪽으로 살짝 하강바위와 코끼리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철모바위 앞 삼거리의 이정표의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0.2km만 가시면 수락산 정상인 주봉이 나오고요. 왼쪽의 수락골 방향으로 가시면 수락산의 깔딱고개로 내려가는 능선길로 배낭바위와 독수리바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배낭바위와 독수리바위를 보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데크 계단길은 배낭바위의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돌아 내려가는 계단길입니다. 데크 계단길을 돌아 내려가 바라본 거대한 배낭바위의 모습입니다. 배낭바위의 오른쪽 아래로는 코끼리바위, 도솔봉, 불암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배낭바위 아래쪽의 전망바위에서 내려다본 독수리바위와 매월정의 모습, 그리고 북한산, 도봉산의 모습입니다. 배낭바위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독수리바위가 나오는데요. 독수리의 형상은 독수리바위를 수락산 정상인 주봉과 배낭바위 사이에 놓아야 독수리 모양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오늘은 배낭바위까지만 내려갔고요. 독수리바위 영상은 예전의 영상입니다. 배낭바위 아래쪽의 데크 계단길을 돌아 철머바위 앞 삼거리로 올라가겠습니다. 배낭바위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배낭바위의 모습입니다. 배낭바위 오른쪽의 데크 계단길을 오르며 내려다본 수락산 주봉 남쪽의 능선의 모습입니다. 차례로 철모바위, 코끼리바위, 하강바위, 도솔봉, 불암산이 남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내려다본 배낭바위 옆쪽의 데크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배낭바위 옆의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오시면 배낭바위 뒤쪽으로 수락산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 번에 전망할 수 있는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전망바위에서 한 바퀴 돌아보며 계절은 다르지만 이전에 촬영해둔 좀 더 선명한 영상으로 수락산과 수락산 주변의 경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수락산 정상인 주봉이고요. 앞쪽의 바위 앞는 길은 철모바위 앞 삼거리로 가는 길입니다. 철모바위로 가는 바위 앞는 길의 오른쪽으로는 철모바위가 보입니다. 철모바위의 오른쪽 아래로는 코끼리바위, 하강바위, 도솔봉, 불암산이 남쪽으로 뻗어 있고요. 하강바위의 뒤쪽으로는 남양주 시내가 보이고요. 더 멀리로는 한강이 조망이 됩니다. 불암산의 오른쪽 아래로는 서울시 노원구와 중랑구를 지나 한강 너머 관악산도 보입니다. 화면을 계속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보현봉에서 백운대, 인수봉에 이르는 북한산의 모습이 보이고요. 북한산의 오른쪽으로는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으로 대표되는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도봉산의 오른쪽으로는 사패산이 이어져 있고요. 사패산 아래쪽으로는 의정부 시내가 보입니다. 의정부 시내의 오른쪽 뒤쪽으로는 양주 불곡산도 보입니다. 다시 수락산 정상인 주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주봉 왼쪽 아래쪽의 봉우리들은 수락산 주봉 북쪽의 봉우리인 도정봉과 수락산의 북쪽 끝봉인 동막봉의 모습입니다. 배낭바위 뒤쪽의 전망바위에서 내려와 철모바위 앞 삼거리로 가는 바위 앞는 길의 모습입니다. 수락산 철모바위 앞에 다시 도착을 하였습니다. 수락산 정상인 주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철모바위에서 주봉까지의 거리는 0.2km입니다. 철모바위에서 주봉으로 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거의 평탄한 능선길이고요. 능선길의 앞쪽으로 우뚝 솟아있는 주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락산 정상인 주봉의 남쪽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주봉으로 올라가는 긴 데크길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 계단길이 제법 기니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수락산 정상인 주봉에 거의 다 올라왔고요. 데크 계단길의 오른쪽 위쪽의 바위 봉우리 위쪽에 휘날리는 태극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락산 정상인 주봉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수락산 주봉의 위쪽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수락산 주봉 637m를 표기한 수락산 정상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들은 남서쪽 방향의 햇빛 관계로 화질이 좋지 않아 수락산 주봉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서쪽 방향으로 멀리 보이는 관악산과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서쪽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모습을 당겨보았습니다. 북한산 오른쪽으로 보이는 도봉산의 모습도 당겨보았습니다. 수락산 남쪽 방향으로 보이는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도솔봉과 불암산의 모습입니다. 도솔봉은 불암산과 겹쳐져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불암산의 왼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잠실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수락산 북쪽 방향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봉우리는 608봉 봉우리라고 부르는 봉우리이고요. 청학리 쪽에서 향로봉 능선으로 올라오시면 만나는 봉우리입니다. 608봉 봉우리의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홈통바위라고도 불리는 기차바위가 나오고요. 기차바위를 지나 도정봉 능선을 따라 계속 가시면 도정봉과 동막봉으로 이어집니다. 가운데 보이는 봉우리가 도정봉이고요. 도정봉의 왼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수락산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동막봉입니다. 수락산 정상인 주봉에서 북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데크 계단길입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하니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수락산 정상에서 내려오시면 608번과의 사이의 능선길에 안부사거리가 나옵니다. 안부사거리에서 왼쪽의 데크 계단길로 내려가시면 장암역으로 내려가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진행하시면 608봉을 지나 기차바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데크 계단길로 내려가시면 608봉 오른쪽 아래쪽의 헬기장을 지나 향로봉 능선으로 하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부사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안부사거리에서 608봉 봉우리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능선길의 왼쪽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능선길의 왼쪽으로 보이는 기도하는 자 바위의 모습입니다. 608봉 봉우리 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바위에서 608봉 봉우리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608봉) 봉우리 정상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상 앞쪽에는 동막골 코스라는 산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 길로 내려가시면 기차바위가 나오고요. 거리는 100m 거리입니다. 오른쪽 길로 가시면 기차바위 아래쪽까지 우회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고요. 우회로의 거리는 550m의 거리입니다. 608봉 봉우리에서 기차바위 위쪽으로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기차바위 위쪽으로 가는 길도 경사가 매우 급하고 잔돌들이 많아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드디어 수락산에서 가장 위험한 코스들 중의 한 곳인 기차바위 위쪽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차바위 위쪽에서 내려다본 기차바위의 모습과 도정봉 능선, 도정봉의 모습입니다. 기차바위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로프를 이용하지 않고 홈통을 이용해 내려왔습니다. 기차바위를 다 내려왔습니다. 뒤돌아 올려다본 기차바위의 모습입니다. 기차바위에는 두 줄의 로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두 줄 사이에 봅슬레이 썰매길과 같은 홈이 파져 있습니다. 두 줄의 로프가 기찻길의 레일과 같이 보여 기차바위이고요. 바위에 홈이 파져 있어 홈통 바위입니다. 두 줄의 로프 중 오른쪽의 로프가 상행선 로프이고요. 왼쪽의 로프가 하행선 로프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한 번에 3명 이상이 로프에 매달려 올라가시거나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수락산 기차바위에서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기차바위 아래쪽에서 약 100여 미터를 더 내려가시면 기차바위 아래쪽 우회로가 시작되는 삼거리에 현위치 기차바위 입구라고 표기한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이정표를 읽어보면 주봉이 650m의 거리이고요. 기차바위가 100m의 거리입니다. 기차바위에서 내려오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이 기차바위 우회길이고요. 향로봉 능선을 거쳐 기차바위 위쪽의 우회길 시작 지점인 608봉 정상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내려오시던 길에서 계속 앞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도정봉으로 이어진 도정봉 능선이고요. 도정봉까지의 거리는 약 1.3km의 거리입니다. 도정봉으로 이동하며 뒤돌아본 기차바위의 모습입니다. 기차바위와 주봉 쪽을 가끔씩 뒤돌아보며 도정봉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도정봉과 도정봉 능선이 조망이 되는 바위도 만나게 됩니다. 도정봉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는 흑석초소로 왼쪽으로는 성림사로 내려가는 안부사거리가 나오고요. 안부사거리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정봉이 850m의 거리입니다. 수락산 남쪽의 최고봉엔 도솔봉을 오르며 중단하였던 덕능고개에 얽힌 이야기를 도정봉 등선길을 걸으며 수락산 북쪽의 최고봉엔 도정봉으로 이동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정과 창빈안치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 출신의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었던 하성군은 방계 출신으로 조선 제14대 임금인 왕의 자리에 즉위를 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선조는 얼마 후 자신의 생부인 덕흥군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존하였습니다. 아버지 덕흥군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존한 선조는 대원군에 만족하지 않고 덕흥대원군을 왕으로 추존하고 덕흥대원군의 묘를 왕릉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덕흥대원군의 묘에 왕릉에나 세울 수 있다는 무인석도 세웠나 봅니다. 그러나 선조의 왕통은 덕흥대원군의 아들이 아닌 명종의 후계자이자 아들로서 이은 것이니 덕흥대원군을 왕으로 추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로 덕흥대원군을 왕으로 추존하려는
선조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개바위 위쪽의 전망바위 위쪽에서 바라본 수락산의 경치입니다. 전망바위의 아래쪽으로 개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보이고요. 전망바위의 왼쪽으로는 잠시 후에 가볼 도정봉의 모습과 의정부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입니다. 전망바위의 오른쪽으로는 주봉으로 이어진 향로봉 능선의 모습과 기차바위 및 수락산 정상인 주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던 참에 선조의 마음을 헤아린 누군가가 꾀를 내어 남양주에서 나무와 숯을 실은 수레를 끌고 동대문 방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지나서 이곳으로 왔느냐라고 물어 덕묘나 덕흥대원군 묘소를 거쳐서 왔다고 말하면 그냥 보내고 덕릉을 지나왔다고 답하면 나무와 숯의 시세를 후하게 쳐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무꾼들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덕흥대원군 묘의 호칭이 덕릉으로 민간에 널리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도 덕흥대원군의 묘소를 지나는 고갯길을 덕릉고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덕흥대원군의 묘소가 있는 마을 이름은 덕릉마을입니다. 이상으로 덕릉고개에 얽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북쪽의 최고봉인 도정봉 정상석이 세워져 있는 도정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정봉 526m가 표기된 도정봉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도정봉 정상석이 세워져 있는 도정봉 정상 바위 위에서 한 바퀴 둘러본 경치입니다. 남쪽으로 개바위 위쪽의 전망바위와 개바위가 보이고요. 도정봉의 진짜 정상인 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정봉 진짜 정상의 바위 위쪽으로는 608봉과 주봉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나뭇가지들 위쪽으로 북한산, 도봉산, 사패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수락산의 북쪽 끝봉인 동막봉이 보입니다. 동막봉의 오른쪽 뒤쪽 아래쪽으로는 의정부 시내가 보입니다. 도정봉 정상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의 모습입니다. 도정봉과 동막봉 사이에는 안부 사거리가 있고요. 도정봉 정상에서 안부 사거리까지는 약 130여 미터 길이의 긴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정봉 정상에서 내려가는 데크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경사도 매우 급하고 긴 데크 계단길이니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동막봉을 바라보며 도정봉 정상에서 긴 데크 계단길을 통해 도정봉과 동막봉 사이의 안부 사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정봉에서 내려오는 데크 계단길의 오른쪽으로는 망가대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왼쪽 길은 쌍암사를 지나 장암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앞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동막봉을 넘어 동막봉 초소로 가는 길입니다. 동막봉으로 올라가다 뒤돌아본 도정봉의 모습입니다. 동막봉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동막봉 서쪽 능선을 따라 하산하면서 북한산과 도봉산의 일몰을 감상하며 약수터 입구를 지나고 성림사 방향으로 하산하며 장암역을 마지막으로 수락산
남북 종주 산행 사전 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